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 취업비자, 노예비자가 아니라 꿀비자인 이유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꽤 듣기에 조금 불편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노예비자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조 섞인 형태로 내 신세가 왜 이러냐라고 한탄하면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취업비자가 왜 노예비자라고 불린 적이 있을까요? 그 내용은 바로 비자를 받고 계신 분들이 그 고용주로부터 갑질을 당한 과거의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주가 해라 마라 또는 윽박지르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내 비자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 처하고 그런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 이 8가지 이유를 듣고 나시면 아, 꿀비자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또는 앞으로 받으실 그 꿀비자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마지막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꿀비자일까? 호주 취업비자는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되기까지 짧은 시간 내에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PMSOL이라고 해서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에 해당되는 직종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경우에는 빠르면 2-3개월 만에 비자가 나오기도 하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에 반해 기술이민이라든지 가족이민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PMSOL에 내 직종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두 번째 꿀팁인 이유가 여기에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설령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비자 신청 후 대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 브리칭 비자 기간 내에 compelling reason to work라고 하는 내용을 소명하고 밝혀서 그 브리칭 비자 기간 내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그런 제대로 된 워크 퍼밋 아래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제대로 된 경력으로 활용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취업비자가 꿀비자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주신청자 자격으로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나 노미네이션을 받고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 동반으로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동일한 비자를 받게 될 터인데 가족들은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라든지 더블잡, 쓰리잡 뛰면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조건들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주별로 다르겠으나 공립학교에 취약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게 될 경우에 학비를 안 받는다든가 아니면 반액으로 감면받는 등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번째는 말 그대로 취업비자입니다. 취업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받는 건데 그 비자 심사 항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적어도 연봉이 53,900불 미만의 경우에는 비자 관련된 노미네이션이 승인되지도 않고 비자가 승인되지도 않습니다. 뭐 예외 조건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53,900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연봉의 상한선이 아니고 각 직종별로 Annual Market Salary Rate라고 해서 시장 평균 급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미만에서 저가의 외국인 노동 인력이 호주 사람들이 차지해야 되는 직업들을 차지하는 걸 호주 정부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호주 사람들이 받는 돈만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이고 연봉 53,900불 미만의 직종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취업비자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민성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말은
적어도 내가 시장 평균 급여를 받고 호주인들과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꿀 같은 조건을 아예 달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어느 나라에 이렇게 취업 비자에 강력한 비자 심사 조건을 걸어놨는지 아신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호주 좋은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 이 취업 비자가 꿀 비자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도 나누면 2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고용주가 여러분들을 스폰서서고 지명해서 취업 비자를 밀어주고 있을 때는 이 고용주도 여러분과 한 배를 탔습니다.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스킬링 오스트레일리아 펀드라고 해서 호주인 교육비로 상당한 금액을 고용주가 직접 내고 있고요. 여러분들 비자 관련된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고용주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들이 취업 비자를 밀어주기 위해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고용주가 내야 되는 돈이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고용주들이 또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비용을 추가로 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자, 한 배를 탄 고용주의 느낌 아시겠습니까? 기쁨을 2배로 키우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한 배 탄 고용주와 같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실적, 경력, 그리고 영주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꿈을 같이 키워가신다면 동료가 옆에 있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꿀 같은 찬스를 만드실 수도 있죠. 여섯 번째, 취업 비자가 꿀 비자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호주 연방정부는 이렇게 취업 비자를 활용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기술 시장에, 노동 시장에 기술을 공급하는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비자 때문에 고용주의 착취라든지 불이익을 비자 신청자들이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정근로법과 이민법의 융화를 통해서 함께 조사를 한다라든지 불공정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에 고용주에게 엄청난 페널티를 징계의 형태로 보낸다라든지 그 다음에 비자를 목적으로 돈 거래를 했을 경우에 형사법으로 처벌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강력한 방법들을 구제 요건으로 이미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4일에 국회 상정을 통해서 이민법 자체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 변경의 주요 사유 중 하나가 마이그런트 워커들을 프로텍트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죠. 만약에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위한, 특히나 이 비자를 목적으로 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강력하게 입법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 이 취업비자가 꿀비자인 이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나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 비자를 고용주가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비자는 이민성이 주는 것이고 캔슬을 시켜도 이민성이 캔슬을 시키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캔슬을 시킬 수 없어요. 다만 비자에 따른 컨디션별로 그 지명받은 비자의 고용관계를 이어가지 못할 경우에 비자 컨디션 위반이 되어 내 비자가 닫힐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60일 가까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고용주를 찾고 새로운 노미네이션을 통해서 내 비자를 이어갈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코비드-19, 국경을 닫아놨던 호주의 성격을 봤을 때 호주 내에서 기술 인력, 취업 인력들이 갈 곳은 현재 굉장히 많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호스피털리티 섹터에서는 베이컨시라고 하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구하지 못한 퍼센티지가 무려 87%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기술을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 이 취업비자가 꿀비자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 후 기술 이민을 한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력을 쌓고 그게 1년이 되느냐 안 되느냐, 6개월이 됐냐 안 됐느냐, 3년이 됐냐 안 됐느냐, 하루가 빈다, 한 주일이 빈다, 풀타임이냐 캐주얼이냐 파트타임이냐에 따라서 계산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풀타임으로 여러분들은 취업비자 아래에서 제대로 된 정당한 돈을 받고 정당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일을 정당하게 똑바로 했다면 여러분들의 그 경력은 고스란히 다음 비자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기술 이민을 위한 점수 계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다음 취업 비자를 이어갈 때 새로운 고용주에게 내 경력을 인정받으면서 급여를 올린다든지 더 좋은 조건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설령 호주에서 내가 계획했던 앞으로의 비자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그 경력을 인정받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 나온 제대로 된 경력 증명서와 페이슬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커리어를 인정받지 못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호주 취업 비자가 노예 비자가 아니고 왜 꿀비자로 인정받아야 마땅한가에 대해서 제가 8가지의 형태로 간추린 이유들을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때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과연 저에게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도 꿀같이 달콤했을지 모르겠는데, 각자 생각하시는 바와 느끼시는 바가 다르겠지만 취업비자는 호주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력 중 하나이고 앞으로도 이 비자는 없어질 가능성이 없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들어 이민성은 철저히 PMSOL과 그에 준하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전히 그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의 어떤 쿼터와 개수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취업비자를 꿀비자로서 받고 난 다음에 아니면 앞으로 받고 나서 어떻게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꿀팁은 아주 간단합니다. 박창민 변호사의 유튜브와 법무법인 박앤코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이민법 또는 호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생활 법률 등에 대한 지식들을 늘리십시오. 많이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그만큼 덜 당하게 됩니다. 내 권리를 행사하시고 그에 준하는 행복한 호주 생활들을 여러분들이 꾸려가십시오.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들어가세요.